네, 김영환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향경제사회연구소 네, 뭐 하는 곳인지 좀 살짝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앙정부 경기도 고양시 관련해서 네. 경제 사회 문제를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런 것들도 회원들하고 같이 내용도 나누시고 하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라고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좋은 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예. 오늘은 또 어디를 탈탈 터실 생각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23년도 세입 세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회 예산안이 24년도 예산안이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문제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죄명은 뭔가요? 윤적윤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네. 본인 스스로 지금 계속 본인을 부정하고 있어서 네. 앞과 뒤가 지금 다른 윤석열, 어제의 윤석열과 오늘의 윤석열이 다르고 또 내일의 윤석열이 다르고, 그래서 이분의 지금 정신 건강의 상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그래서 요새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념망상에 지금 빠져 있으면서도 지금 기억 상실까지 같이 오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을 그렇군요. 예. 이제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피의자가 마주치는 형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다른 말들을 했는지 한번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먼저 우리 그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발표하면서 체일 첫 장입니다.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약간 있습니까? 낯간지러운데요. 알뜰 재정 살뜰 민생.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보좌관 생활도 꽤 했지만 네. 이런 식의 낯뜨거운 표현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기재부 보도자료 같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거 보면서 좀 한 1분 정도 웃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알뜰이라는 말을 살뜰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네. 정확히. 알뜰이라는 단어는 생활비를 아끼며 규모 있는 살림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알뜰과 살뜰의 단어 뜻이 다르군요. 네네네. 살뜰은 뭔가요? 살뜰은 살림을 매우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틈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야, 기재부가 이런 국어사전까지 찾아봤나 했는데 진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생활비가 없다니까요. 생활비가 펑크 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알뜰살뜰하게 살고 싶어도 네.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알뜰살뜰하게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생활비가 없다는 말은 네. 예산이 들어올 때가 그렇죠. 세 수입이 국세 수입이 네. 영 불안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내용을? 24년도 국세 수입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24년도 국세 수입 전망. 그럼 네. 2024년도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표로 그린 거죠. 네, 네. 기재부 자료겠죠. 기재부 자료입니다. 네, 네. 예, 본인들 자료입니다. 총 국세 한번 그 측면을 보면 23년도에 우리가 400조 5천억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7월까지 거의 한 50조 원이 펑크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더 펑크 날지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아니 네. 상저하고라는데 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 선생님 언제 고가 오냐면요. 언제 고가 옵니까? 언제? 예.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의 네.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 과연 이 50조가 60조가 될지 70조가 될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상황에 옛날엔 이르렀습니다. 10조만 지금 세수 펑크가 나도 나라가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난리가 그렇죠,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근데 언론도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게요. 일부 한겨레나 경향 정도만 빼놓고는 네. 이 일명 경제지라고 하는 데들도 정말 조용한데요. 그래서 23년도 예산이 그 세입 예산 총 국세 세입 예산이 400조 5천억인데 24년도 예산 한번 볼까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표가 지금 잠깐 보이나요? 우리 시청자. 네. 예. 자, 지금 24년도에는 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367조 3,750억. 자, 이 예산이 22년도 실적 한번 보시죠. 얼마입니까? 395조. 어느 시절로 돌아간 겁니까, 지금? 몇 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23년도 세입 예산, 총 국세 세입 예산보다 지금 33조 정도 덜 거치는 것으로 세수입을 잡았어요. 소장님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건 네. 일단 물가가 매년 오르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 등 다 뭐 소득세도 다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이 됐긴 했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2022년도의 실적보다도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심지어 네. 네. 그때보다도 세금을 못 걷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지금 법인 실적들이 매우 안 좋고요. 네. 사실은 경제 상황이 우리가 정부 기여도도 마이너스고 소비 투자 다 마이너스고 지금 수출 수입을 뺀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를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세 수입은 이런 경제 상황과 플러스 지금 28년도까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90조 정도 부자 감세 여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감세 여파로. 그러니까 계속. 거의 매년 네. 15조에서 18조 정도 규모로 네. 세금을 덜 걷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을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건 거죠. 예, 경제 상황도 중국 대결 관계로 음. 사실은 수출이 덜 되고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면서 특히 내국세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얼마나 덜 거치고 있죠? 법인세로 가면 비율로는 26%. 아이고 그리고-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27조 3천억. 27조 원을 덜 거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법인 실적이 안 좋을 것도 있고 법인 감세의 감세. 예. 여파도 있고. 네, 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감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쪽 한번 볼까요? 그 네, 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네. 이게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 감세 여파들이 오고 있다. 이것도 24.6%. 예,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와. 예. 그다음에 또 감세한 지역이 있죠. 증여세. 상속 증여세. 증여. 그렇죠. 예. 그래서 증여세도 14.4% 감소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정책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진행하는 만든 거잖아요. 겁니다. 예, 정책으로 만든 근데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나라는 돈을 푼다. 그렇죠. 라는 건데 그럴 돈이 없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알뜰살뜰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예, 굶어야 돼요. 예. 그리고 관세 한번 볼까요? 관세는 수출 관세는 없습니다. 네. 수입 관세인데요. 수출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세도 이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7%나 줄어들었네요. 예.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시죠. 비율로는 28.1%. 28.1%. 감세 여파 맞겠죠? 부동산 경기 악화 맞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총 국세가 8.3% 감소를 하게 되고요. 내국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국세. 네, 내국세. 내국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국세는 제가 저번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들 초중고 담당하는 그 예산들의 40% 그러니까 내국세의 40%를 반절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데 얼마 감소했죠? 36조 2,930억. 야, 이 돈에서 40%가 지금 지방 내려가야 되는 돈인데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난 게 이게 부족해지겠네요. 14.4조 나오더라고요. 40%가. 그러면 반절 뭐 대략 반절하면 7.2조씩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또 펑크나는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예.
지방이랑 지방교육청도 엄청 허리를 졸라매야겠네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지방교부금 너무 많다고 그거 돈 뺏어갖고 대학생들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빌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리고 반년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 9조씩 총 18조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23년도 네네.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왜냐하면 그렇죠. 세수입 펑크나면서 네.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자 기재부와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 국가재정전략회의 대통령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22년 5월쯤 했겠죠. 아마? 네, 예. 6월 예, 정도. 예, 예.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때 국세 수입 전망을 7.6% 연간 네. 연평균 7.6%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딱 1년 지나서 24년 예산안 발표하면서요. 23에서 27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도 발표했는데 네. 국세 수입을 2.7%로 낮췄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5% 4.9%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럼 이거 아니, 전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앞과 뒤가 지금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는 24년도에 418조 얻을 수 있을 거다 말해놓고 네. 지금 실제로는 360조. 네. 야, 뭔 살림을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레이건 정부 잠깐만 한번 보시면 이 부장감세 논리가 사실은 예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처럼 트리클 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낙수 효과 네. 이 근거에서 이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감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자리 늘리고 법인들 판매 실적 늘리고 해서 경기를 다시 올리겠다. 네. 근데 레이건 정부 때 법인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다 낮추고 했는데 쌍둥이 적자를 불러 일으킨 그렇죠. 그때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보이는 실마리가 이렇게 2024년도 예산안 보면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이 낙수 효과가 나온 것은 40년 전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아, 그럼요. 야, 근데 이거를 허기사 네. 이분이 이때 대학을 다녀서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론도 프리드만, 예, 그때 예. 자유론도 그때 읽었고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론을 신봉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신자유주의자 대표적인 이제 학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급 사이드에서 부장감세, 정부 역할 축소는 그들의 금쪽 같은 단어입니다. 예. 네. 예. 24년도 재정수지 한번 24년도 재정수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또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아,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놀랐어요. 사실은 여기서 컬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23년도 현재 6월 말까지 발표했으니까 아, 여기 통합 그 옆에다가 네. 23년도 그 23 사이 네. 23년도 6월 말 현재를 넣어줘야죠.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애초 이 관리재정수지 중간에 보면 58.2조 GDP의 2.6% 관리하겠다는 기재부 목표를 그대로 믿고 신뢰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6월 말 현재 그 밑에 잠깐 제가 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6월 말 현재 관리재정 수지가 얼마 적자 났습니까? 빨간 거 83조 적자 났잖아요. 아이고, 네. 58.2조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한참 넘었네요. 이거는 여하튼 58.2조를 관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30조 조금 안 되게 벌써 메꿔야 돼요. 적자 그러네요. 국채로 메꾸든 세계 잉여금에서 메꾸든 여하튼 메꿔야 되는데 근데 6월 말이 83조면 연말 되면 이 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메꾸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국회랑 추경을 해서 뭔가 예산을 뭔가 다시 바로 조치를 잡아야 해야죠.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자, 이 예산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23년도는 우리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역할을 좀 늘려보자. 그 지출을 줄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자. 네. 아니면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조금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줄이자 하든지 아니 국회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자에 우리가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국회가 잡아놓은 예산을 마음대로 줄이는 건 위법한 일인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참 그 외평기금에서 20조를 갖다 쓴다 할지 이게 국가채무 다 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평채 발행해서 외평기금에다 넣으면 이게 5년 만기, 10년 만기인데 누구 정부가 책임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빚잔치는 이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떠넘기기 만들어 놓고 국가는 모름지기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숨기고 저 떠넘기는 거는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10년 만기면 예, 외평채가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총 지출 한번 다시 한번 그 표 볼까요? 예산 재정 운용 총 지출이 2.8%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현재 물가 상승률이 얼마죠? 3%. 예. 네, 3%대가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지출이 더 낮네요. 그러면 실제 정부 지출은 증액된 게 아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그러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2.8%도 20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가뜩이나 세계 각국은 경제 상황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크게 놓고 미국 보세요. 반도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네. 그러니까 반도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번역을 반도체 그렇죠. 과학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반도체 과학법 이렇게. 예. 그다음에 IRA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의 주류에서 재정 역할을 계속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만 재정 역할을 지금 축소시키는 거고 아까 외평채에서 보듯이 국가 채무를 뒤로 돌리고 뒷마금하고 있다. 이게 그야말로 조삼모사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분야별 재원 모습인데요. 네. 딱 보면 삼각형 있는데 마이너스 어디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 표시하는데요. 일단 교육 마이너스고요. 네. R&D. 그다음에 R&D가 16.6% 가장 네. 큰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도의원 할 때도 느꼈던 건데 네. 저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를 줄입니다. R&D를. 교육, 과학기술. 그도 그럴 것이 교육하면 학생들은 네. 목소리가 안 크고 네. R&D는 학교 교수들 뭐 줄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줄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R&D는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와요. 효율성 잣대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과 관리를 물론 성과 관리 기준들이 있지만 이게 계속 축적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R&D 줄이는 건 쉬워요. 근데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니까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사회적 약자들 이런 예산들은 줄이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과 포장을 하는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표가 정말 문제인데요. 분야별 계속 사업 예산 삭감 사례를 삭감 규모 상위 5개를 상위 골랐네요. 5개만 다 뽑았습니다. 네. 분야만 한번 보시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디지털 데이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깨알같이 자랑했던 분야들 아닙니까? 협력했다고? 아니 자기가 지금 우주청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네. 못 만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네. 예산을 가장 많이 깎은 것이 우주네요. 우주. 네. AI 그러니까 반도체는 특히나 반도체 산업 키워야 된다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반도체도 들어가고 과학계 또 저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과학 자랑을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하신 분 아닙니까? 인공지능, 양자기술, 네. 디지털, 데이터. 예.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동안 먹고 살 먹을거리고 여기에 R&D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100개 하면 사실 한두 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성공한 게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고. 예, 블루오션을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진짜 이렇게 5개인 거예요? 네. 와. 상위 5개만 뽑았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로 뿌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정문 의원실에 그 보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사업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계속 사업을 줄인 겁니다. 계속 사업이라는 건 뭐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10년 동안 연구 성과들을 계속 쌓아가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 사업이라고 하고 이거는 중기 지방 이제 재정 계획에 다 담아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갑자기 90%, 75% 삭감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그냥 하지 말고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 닫을 비용만 남겨놓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까지 연구했던 성과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날아가겠죠. 예, 예. 가는 거거든요.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연구하던 분야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도 그 분야를 또 강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실제 날라온 통지서는 예산 삭감. 이 아마 과학기술계 쪽에서 엄청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맞짱 토론하자고 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예. 그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게 출연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출연연 주요 사업비 현황이네요. 제가 보니까 비율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20%대에서 움직이죠. 네. 이거는 아예 실링을 정해준 겁니다. 실링을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연구원들 다 25% 일괄 삭감해라. 일괄 삭감해라. 네. 그래서 다 25, 27, 28, 28, 네. 28, 28, 28 그러네. 딱 숫자가 다 비슷하네. 네. 그래서 기재부가 아예 통지를 한 거죠. 출연 연구원들 너희들 25% 무조건 비율 맞춰. 예. 야 여기 25% 안 들어갔는데 하나 찾았어요.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야 원자력 연구원도 살았구나. 13%만 감액하도록. 네. 다른 데는 다 28%에 맞춰져 있는데. 네. 야. 녹색기술연구소가 있는데 녹색기술연구소도 잘 못 들어봤어요. 예, 하여튼 녹색기술연구소랑 근데 뭐 예산 자체가 적네요. 예, 30몇 억이니까 적은 데인데 야,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또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네. 이것도 참고로 제가 조승래 의원실에서 좀 말씀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힘없는 계층들 예산에서 언론에서 좀 뽑아봤어요. 지금 전라북도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에 책임 넘기고 5천억 삭감했고요. 그렇죠. 예, 노인 요양시설 확충 332억 원 삭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삭감. 돌봄센터 예산 삭감.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 전액 삭감. 초중고 성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힘없는 분야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들.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국가보훈부 있잖아요. 이번에 부로 승격됐잖아요. 보훈부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 관련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보훈부 예산은 어쨌든 부처가 됐으니까 커졌는데 그 안에서 독립운동 관련 예산만 삭감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네. 네, 독립기념관 예산 삭감하고요. 네. 독도 주권수호 예산 25% 삭감하고요. 네.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 73% 삭감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익히 언론에서 봤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7,319억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그러네요. 예산을 네. 편성을 한 거고요.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에 50% 정도 되는 317개 사업이 다 삭감됐고요. 네. 예상 규모는 과기정통부 9조 8,844억 원에서 2조 정도 삭감된 7조 8,560억 정도. 그 이념이 중요하다 그러더니 기술을 버리는군요. 네, 네. 야, 정말 투명한 사람들이네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G20 갔다가 그랬죠. 약속하고 온 게 있어요. 네. 그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 위해서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달러 공유하겠다. 3천억 원 정도 규모네요. 그렇죠. 네. 예. 아, 이제 1,400원 한 4천억? 예, 4천억 되네. 1,300원 예, 정도 하니까. 예. 예. 4천억 원 네. 규모의 예산을 녹색 기후 기금에 예,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렇죠. 예, 탄소 줄이고 뭐 탄소 줄이고 재생에너지 만들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대통령이 왜 갑자기 왜 그러실까? 그러면 예산은 좀 늘렸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기후 대응 기금 총 사업수 약 90%가 삭감됐습니다.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거는 네. 우리나라 기후 대응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네. 외국에는 기분 좋게 한 3천억 원, 4천억 원 주고. 퍼주겠다고 하고 네. 정말 뭐라고 그래서-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윤 앞뒤다른 윤석열. 야, 이건 죄가 좀 센데요, 네. 이건. 그래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지 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네. 꽂히는 대로 가시는 건지 유튜브가 얘기해 주신 대로 가시는 건지 정말 난감하다. 그래서 제가 좀 구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구형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늘 좀 네. 심각한데 들어보니까. 지금 2년 망상에 지금 있고요. 네. 지금 상태가 네. 좀 단기 기억 상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했던 얘기를 네, 모르고 있으니까요. 모르고 예. 한 달 전에도 모르고 한미 정상회담 때 깨알 자랑하는 과학 예산 그걸 삭감하고 그걸 갖고 그러네요. 예. 단기 기억 상실됐다.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좀 요양 보호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일단 핸드폰하고 유튜브를 좀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박민숙님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예. 우리나라 기후 얘기 예산은 삭감, 외국 기후 위기 예산은 3천억 원 투척, 답이 없다. 탄핵시키자,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아, 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네. 예 답답해하고 계시는 현실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라도 가는지를 알면 좀 덜 답답할 텐데 네. 원칙조차 없는 것이 너무나도 보이는 정부라는 점을 오늘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환 소장님 맺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도 알찬 준비를 통해서 우리 김성현 소장님과 함께 알찬 방송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